안녕하세요. 진로와 취업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차 수업이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까지 기승을 부려서 결국 여러분들을 얼굴 한번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셨던 여러분, 또 뭐 저도 수업 준비하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도 진로와 취업 한 학기 수업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거나 또 잡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3주차 수업은 지금 일단 중간 기말고사 우리가 중간고사 안 봤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한꺼번에 하게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기말 중간 평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김상훈 교수님 그 특강 시간을 조금 꾸며봤어요. 계속 쭉 제가 수업을 해왔는데 특히 우리 전문대 그 우리 디지털 전작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갈 수 있는 공기업이 무엇인가 또 공기업이란 메리트 학벌이 차별을 안 두고 학점 차별도 없고 또 뭐 영어도 잘 안 보잖아요 공기업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 있는 내용들을 그 김상원 교수님 특강을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원 교수님의 특강이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다음 주간이 그 시험 주간이죠. 그래서 기말고사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수업은 ABCDE, ABCDF 그 상대평가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패스, 논패스 제도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목과 공제도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우리 온라인 그 이러닝 시스템에 과 공지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60점 이상인 경우 바로 패스입니다. 60점 이상은 뭐냐면 총점 100% 100점인데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총점 100점입니다. 그간 뭐 과제라든가 이런 낸 내용들은 출석의 여부에 이제 관여된 것이고 실제 13주차까지 과제 내용은 평가 비율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 과제를 낸 거로 인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확인, 즉 20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과제형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낼 거고요. 거기서 이제 총점 100점인데 예를 들면 60점 이상이면 패스이기 때문에 출석 20점, 뭐 중간고사 뭐 잘 못 봐서 반만 맞았다. 또 기말고사도 반만 맞았다 그래도 60점이면 패스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논패스, 패스 제도로 운영될 거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과제형으로 제가 제출을 할 거고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형 문제를 아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상원 교수님 특강 시간에 같이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6월 22일부터 6월 26일 시험 주간에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40% 40%니까 60점만 총점 60점만 넘을 수 있도록 좀만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강의는 김상훈 교수님의 공기업 특강 잘 들으시고 그간 1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제가 학교에서도 다음 학기에도 아마 그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봉규 교수 얼굴을 지금 한 번도 못 봤지만 제가 사진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음 학기에 뭐 좀 코로나가 없어지면 지나가더라도 같이 인사 반갑게 합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학기가 끝나도 제가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점 좀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한 학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특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원하는 취업, 원하는 꿈을 향해서 끝까지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호입니다. 진로와 취업 13주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예고한 대로 공기업 채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우리가 중간에
1주차부터 쭉 오다가요. 1주차부터 쭉 와서 9주차까지 오고 9-1주차라고 해서 미리 선보강을 해놔가지고요. 13주차 오늘 하고 나면 요거 14주차니까 15주차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과목은 교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정한 대로 뭐예요? 비대면 평가를 합니다. 비대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과목은 뭐냐면 학점이 A, B, C, D, F로 가는 내용이 아니라요. 패스하고 그죠? 패스죠? 패스된 거하고 넌 패스하고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패스라고 하는 거는 학점을 취득하는 거고 넌 패스는 학점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주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과제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우리는 자기소개서의 일부에 대한 얘기를 중간고사는 들 거고요. 기말고사는요. 원하는 회사의 인재상하고요. 회사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비대면 평가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그 공지하면 비대면 평가에 대해서 이번 주 그죠? 다시 공지하겠지만 공지하면 비대면 평가로 전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주차는요. 우리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공기업은 여러분들 뭐 공공기관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요것은 이제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 뭐 지방공무원 얘기하는 거고, 공기업은 기업이에요. 기업. 공적인 업무를 하는, 즉 공공재를 다루는 거예요. 공공재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즉 뭐예요?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물, 그죠?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 공공재를 다루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철도도 마찬가지죠. 코레일,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뭐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기업들이 왜 좋으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요. 왜 공기업을 가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스펙이라는 게 요새 학력 파괴예요. 학력 파괴라는 건 뭐냐? 첫째, 이력서에 인천교통공사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이력서에 뭐예요? 학력을 기재하는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거주지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학력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인성하고 그 다음에 실력만 가지면 그렇죠? 얼마든지 통과 가능하다. 그래서 학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년제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그냥 학력을 쓰는 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보장돼요. 60세 이상. 그러니까 요새 이제 현재는 공공기관들이 다 60세까지예요. 60세까지 정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그죠? 22에서부터 25 정도 된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60세라고 하면 대략 몇 년 다녀요 회사를? 앞으로 35년간 근속해야 될 회사를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죠? 좋죠. 그죠?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디 다녀요? 그러면 제가 있는 회사보다야 한국전력, 그죠? 또는 뭐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공무원 이상으로 수준으로 인정해요. 왜? 공무원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급여가 굉장히 낮은데 공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급여가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 수준으로 가 있어요. 물론 대기업까지는 아닐 거고요. 대기업의 한 80%에서 90% 정도 육박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지금 공기업을 하느냐? 지금 낮은 스펙의 시대가 와요. 예전에는 공기업을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어요. 왜? 스펙이 막 이래요. 뭐 토익 800점, 그 다음에 자격증 뭐 2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뭐 학점을 보는 회사는 학점은 4.0 이상 뭐 이렇게 좀 돼야 합격할 수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서류 전형이 스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뭐 발전 공기업들, 뭐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데들 중부발전 다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뭐 그저 토지주택공사, LH공사 이런데 전부 다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기기사든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전기 쪽을 얘기하면 전기기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통신 쪽을 얘기하면 무선 설비기사,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는. 그런데 가산점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용 전망은 어떠냐? 지금 현재 사상 최대로 채용 중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6월, 5월, 6월, 7월에 공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벌써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뭐 있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있었죠, 시험이? 일요일 날 또 시험이 뭐 있었어요? 코레일이라는 회사가 사상 최대로 뽑았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주 52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 교대 근무한다든지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52시간에 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교대 근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어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 지금 58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뒤로요. 지금 70년도 70한 3, 4년까지를 베이비붐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시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대 인구가 지금 여러분들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능이지만 지금 학력고사 볼 때 수능 볼 때 저희가 100만 원 시험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수능 지금 얼마야? 30만 4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이 줄어 있는데 이때 채용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하고 있어요. 올해, 작년, 올해, 내년까지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많이 뽑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들은요,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우리 기술직으로 보면 전력 공기업들이 좀 있고, 한국전력 포함해서 한국수력원전 이런 전력 공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코레일이라든지 제일 유명한 코레일. 코레일이 뭐야? 한국철도공사죠? 한국철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자소서하고 모집 요강 보여줬던 인천교통공사.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그죠? 서울교통공사는 몇 호선이에요? 1에서 몇 호선이에요? 8호선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래서 1에서 8호선이니까 여기는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번에 뭐야? 거주지 제한에 걸렸는데 인천에 사는데 서울교통공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철도공사도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다만 부산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이름 앞에 지방이 붙어있는 이 경우는 전부 다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서울은 제외예요. 공무원 시험도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 거주자여야 돼요. 그렇지만 서울은 예외예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기업이라는 건 이제 전력하고 철도 공기업을 제외한 회사들이에요. 뭐 한국가스공사, 수자공사, LH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뭐 지역난방공사 많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 저 고용노동부 있죠?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다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 밑에다 산하기관을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게 뭐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에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뭐 하는 거예요? 산업인력에 대한 것들, 인력에 대한 것들, 즉 뭐예요? 자격증 발급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주최하고 하는 데들 있죠? 여기는 다 어디예요?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단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와 거의 동등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예요? 페이퍼워크가 많죠. 페이퍼워크라는 건 사무예요, 대부분.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업무가 나는 기술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시고요. 나는 업무가 좀 사무가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술과 관련된 사무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연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 L전자, S전자 나왔는데 어딘지 아시죠? 그죠? LS, 그죠? S는 뭐 여러분 아시는 그거고요. L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공기업들은 지금 보통 연봉이, 평균적인 연봉이 우리가 그죠? 얘네들은 그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S전자나 뭐 L전자가 그죠? 한 4,000대 정도 된다면 여기는 한 3,200에서부터 한 3,800까지. 이 3,800이나 3,900 되는 거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은 그보다 좀 작죠. 그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지만 여기나 여기 말고도 여기도 그렇다. 그 다음에 대기업은 근속연수가 보통 몇 년이에요? 9년에서 한 10년 정도. 중소기업은 뭐 더 빨라요. 뭐 4년에서 5년? 1년 만에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가면 안 나와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연봉을 평균 연봉을 공기업이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보통 한 1억 한 2천까지 정도 간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예요? 한 7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근데 1년에 7천이면 30년 정도 다니면 얼마예요? 굉장히 그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좋다.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채용 공고나 전형 방법은요, 지원서 접수하는 거예요. 지원 자격을 확인해라. 요새는 근데 학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많이 했죠?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거냐? 이 자소서는 언제 간다고요? 면접 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전공하고 NCS 시험 봅니다. 전공은 여러분도 뭐 아실 거고, NCS는 뭐냐면 국가직무표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옛날에 보면 직무적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직무적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문이 좀 길어지고 좀 현실화시킨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 그죠? 앞에 다 말씀드렸죠? 우리 설명할 때 인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오면 그 다음에 면접을 합니다. 자, 이 공기업은요, 항상 기준이 뭐냐면 허들식이에요. 허들이 뭐야? 넘어가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서나 자소서를 평가를 해서 같으면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고요. 보통은 지금 현재는 여기는 그냥 넘어와서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서 어떻습니까? 전공하고 NCS 봐서 또 인성검사 봐서 넘어오면 그때 면접이 돼요. 여기서 탈락하면 이것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뭐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면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채용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발전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우리 그 디지털 전자과가 해당되는 데는 사실 전기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기직인데 보시면 뭐 15명 뽑고 보온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기업들이요. 막 몇천 명씩은 안 뽑아요. 회사별로 뭐 30명, 50명, 좀 많은 데는 300명, 뭐 코레일처럼 500명 이렇게 뽑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서류 전형이 없어요. 1차.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야? 1차 넘어갔네. 2차. 그죠? 지원 자격 보세요. 학력, 연령, 어학 제한이 없어요. 병역은 기피를 안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교육 사유가 없어요. 근무 가능한 사람. 이거 다 되는 거죠? 남동발전 한번 보세요. 전기직 이번에 또 여긴 37명이네요. 근데 제한 없어요. 학력, 연령, 어학, 전공 다 제한 없어요. 그죠? 남은 똑같죠? 자, 그다음 코레일 보세요. 코레일 지금 몇 명 뽑아요? 660명 뽑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어디예요? 전동차, 차량, 전기통신 다 되죠. 왜냐? 전기통신이야 통신이니까 우리 전자과 학생들 될 거고 차량에도 뭐예요? 많은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PLC라든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동차 안에 통신설비라든지 전동차 안에 각종 그죠? 신호설비라든지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략 얘만 3개 합쳐도 여기 200명에다가요. 벌써 한 330명 돼요. 이번에 이거를 어제 일요일 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보세요. 학력, 어학, 전공, 성적 제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만 해서 NCS로 넘어가면 되죠. 자, 이번에 인천 그 동사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명드렸죠? 전기직 20명, 신호직 30명, 통신직 18, 전자직 10.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만 합쳐도 벌써 몇 명이에요? 한 70명, 8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세요. 연령, 학력은 제한 없고 거주지는 그죠? 인천광역시의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자격증도 제한이 없고요. 아니 공기업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다. 특성한 소수만이 간다?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예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카페 들어갔더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카페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의미도 없는 데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건 이제 전반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면접에 가면 블라인드기 때문에 면접관 앞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물어봐서 그 즉시에서 그냥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일 많은 건 뭐야? 일반적으로는 자기소개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뭐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기소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항목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지는 데도 있어요. 입사하면 어떤 일 하고 싶냐, 희망하는 근무지가 있냐, 일과 개인 생활 어디가 중요하냐. 이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성별로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목표를 과정을 갖고 설정했느냐, 그것이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냐. 여기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예시인데 한국전력은 스펙도 굉장히 높아요. 한국전력을
그 공기업 중에 스펙이 제일 높은데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 입사한다 그러면 전기통신직이라면 코레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기통신직이 하는 직무 분석이 있어요. 직무. 어느 회사든지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통신직이다. 코레일 전기통신직이다 그러면 코레일 전기통신직에 뭐예요? 직무 기술서가 존재해요. 그걸 보시고 그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써야지 맞는 거지. 그냥 직무 기술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 우리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은 없지만 필기 자신이 있다. 요거는 아주 그레이트한 경우예요. 아주 그레이트. 왜?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은 지금 영어 성적 필요 없죠?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있다. 난 전공을 잘 볼 자신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놨다. 이러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필기 점수는 좋은데 인적성에서 부족한. 특히 인성에서 부족한. 인성은 여러분들 이 과목과 똑같아요. 패스하고 넌 패스로 나와요. 인성 검사를 했을 때 패스가 되면 괜찮은데 넌 패스가 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성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미리 인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왜? 넌 패스가 되면 나머지를 열심히 해놨어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면접을 좌절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공기업의 경우는 사기업과 달라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필기를 잘 못 받거나 아니면 뭐야? 실제 면접장에서 에러가 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최종의 면접을 가는데 공기업은 이래요. 2배수를 뽑아요. 여기 50명, 여기 50명이에요. 그러면 2배수를 뽑으면 전체 100명을 뽑아서 이 중에 몇 명을 붙이자는 거예요? 50명을 합격시키자는데 필기 성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경쟁할 수 있는 애들은 어디예요? 여기 10명, 여기 10명이에요. 나머지 여기 40명은요. 거의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검증만 하는 단계고. 여기 40명은 뭐예요? 이미 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20명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화끈하게 잘 보면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면접을 보는데 너무 그죠? 회사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그 실제로 면접하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거나 면접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웃거나 울면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관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면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저 입사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 회사에 오시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없는데요? 이러면 이거는 뽑을 필요 없잖아요. 어떤 학생처럼 저는 이 회사에서 철도는 모든 게 통신설비로 되어 있다는데 통신설비 중에 어떤 뭐 폐쇄 구간에 대한 이 보안 설비에 대해서 이런 쪽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든지 정확하게 직무기술서를 보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탈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의 형태는 이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취업 준비마다 청춘을 허비할 거예요. 그죠? 문제점이 뭐예요? 정보도 없고, 그죠? 자기 자신한테 맞지도 않는, 그 다음에 스펙 운운하고 있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영어 토익 점수 800점 맞기가 어렵잖아요. 토익 800점 없는 회사 더 많아요. 그런 회사를 찾으면 돼요. 두 번째, 나는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 준비를 해요. 부산 사는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거주지 제한에 걸릴 텐데. 맞아요? 서울교통공사는 또 이런 거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면 되는구나. 나는 안 되겠네. 벌써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은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어때요? 또 정보가 없어요. 아직도 그죠? 카페나 이런 데 갔더니 저는 오늘부터 공기업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영어 점수를 잘 맞아야 된대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전공 필기하고 NCS예요. 그 다음에 면접이고요. 그래서 공부도 전략이 필요하다.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인성검사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인성검사에 탈락을 해요. 왜? 인성검사는 여러분들 일종의 뭐예요? 거짓말 테스트하고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참 중요하죠. 뭐예요? 본인은 내성적입니까?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해요? 본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하고 상의를 잘 합니까? 네. 내성적인 사람이 여러분 상의 잘 합니까? 안 해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들을
하나는 O, 하나는 X로 치니까 인성의 부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인성 부족함의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뭐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 아니 오늘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 들으면서 나 이 영상 이거 맨날 보는 것도 힘든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고 미리 제가 말씀드려요. 미리 검사기관 인성검사라고 여러분들 그 리크루트나 이런 데 들어가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인성검사 다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인성검사 했을 때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해라. 그 다음에 유사 질문에 대한 것들, 요거죠.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사 질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답을 해라. 이건 뭐 똑같은 얘기죠.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다른 답변하면 뭐야? 정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NCS입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국가직무 표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공부하고 사회 기업과 연결이 되는 공부를 해라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필기 시험으로 내요. 요거는 뭐 예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직무 적성과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뭐 삼성이 났으면 그죠? 삼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직무 적성이 있는데 그거 한번 미리 풀어보시면 되는데 주요 과정은 의사소통. 뭐야?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느냐라는 거. 두 번째 수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능력.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거. 이 기술에 대한 거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도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난 정보 능력도 있고 기술 능력도 있고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NCS 국가직무표준에 대한 필기시험 문제지가 많으니까 한 권 정도 사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가면 지금 면접하는 과정 보시죠. 다대다가 많아요. 개별 면접, 그죠? 한 사람씩 면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대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룹 면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야? 여러 명의 면접관이 다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면접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기업 면접관이 또 한 3주 정도 열심히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토론 면접을 해요. 토론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PT 면접이에요. 주어진 주제를 주고 나와서 발표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수업을 하면 그냥 수업하고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되는데 꼭 발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발표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넌센스예요. 왜 넌센스냐면 이런 면접이 있는데요. 기업에 가면 이런 거 시켜요.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도 자 내가 삼성전자 들어갔어요. 자 우리 팀에서 이런 거 개발할 건데 개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 월요일날 전부 다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쫙 PT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PT를 잘 생각하세요. 뭐예요? 내용이 많지 않은데 설명은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다 써놓으면 뭐 그게 무슨 면접, 무슨 PT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하냐는데 이거야. 학예에 발표하듯이 앵무새처럼 그냥 자기 말만 해요. 그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할 때는 물론 면접관님이 그 3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소리내서 연습해야 된다. 근데 면접은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도해 줄 사람 중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지도를 못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면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에도 뭐 그런 취업정보센터나 이런 데 가면 있고요. 그래서 면접관 출신들이 있는 쪽에 가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취업 지원도 과정을 정확하게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진 면접 같은 거, 직무 면접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자파와 인체와의 관계, 전자까지 보면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지속적인 민원 신고에 대한 고객 응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교통 쪽, 즉 뭐예요? 인천교통공사에 내가 취업했더니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아요. 러시아워 시간에 몰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직무상황 면접이고요. 주로 경영 면접이고요.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1분 동안 자기소개해봐라. 아니면 뭐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 뭐예요? 프로젝트 도중에 친한 친구의 실수를 팀원에게 알릴 거냐 덮어버릴 거냐 이건데 이런 거 그죠? 친한 친구니까 덮어줄 겁니다. 이건 넌센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는요 한 사람의 어떤 미스로 인해서 전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픈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감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감추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대 근무할 수 있냐? 교대 근무라고 하는 것은 주간 근무, 야간 근무로 나눠요. 보통은 이제 그 일반 회사들은요 데이, 그 다음에 애프터, 이브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낮 근무, 오후 근무, 이브닝, 그죠? 야간 근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거나 또는 뭐야? 오후 2시쯤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거나 그 다음 뭐야? 한 8시쯤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까지 하거나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근무 형태는 다 틀립니다. 뭐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데는요 4조 3교대예요. 4조 3교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간이에요.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내일은 야간이에요. 야간은 뭐야?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이날 아침에 8시에 퇴근해요. 그럼 이날은 뭐예요? 이날 쉬고 이날도 쉬는 거예요. 갑자기 괜찮으시죠? 그죠? 서울교통공사 그죠? 이런 근무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 면접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는요. 취업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필기시험, 그 입사 스펙, 필기시험, 면접 준비까지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여기에다가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입사 스펙을 이제 한물 갔어요. 두 번째, 시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필기시험 볼 때 여러분들 무선설비기사나 뭐 전기기사나 이런 거 보면 백문항에 150분이에요. 2시간 30분인데 공기업은 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계산기 지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손으로 계산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 회사 한 100개의 시험 보면 한두 개 정도는 계산기를 갖고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공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공 면접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공 시험 본 게 면접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공기업의 모집 요건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천교통공사는 전기통신직은 10명밖에 안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00명 뽑을 수도 있어요. 또 상반기에 10명 뽑았는데 하반기에 100명 뽑을 수도 있고 작년에 보니까 상반기도 뽑고 하반기도 뽑았으니까 올해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공부를 해놓고 나서 모집이 되면 그때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미리 예측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 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뭐 이런 카페들 다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저 오늘 처음으로 공기업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뭐부터 해야 되나요? 여러분 대부분 뭐부터 와요? 토익 900점 만드세요. 이거부터 와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방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그 카페나 이런 데는 각종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알바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솔한 얘기보다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공기업 채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공기업은 스펙이 아니라 지금은 필기시험 대비를 얼마큼 할 거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업에서 쓰는 자소서가 꼭 면접 때 가져가니까 면접까지 가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자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을 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만나서 이런 얘기 막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고 재밌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그죠?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뭐 우리만 그죠?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천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좀 시험 같은 경우도 대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양은 패스와 넌패스로 지정을 하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 과제 하나, 기말고사 과제 하나 해서 과제 2개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이미 앞전에 여러분들이 과제 수업 시간에 과제로 냈던 내용도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잘 다듬어서 제출하시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 이메일 알고 하니까 앞으로 뭐 필요하신 사항이나 취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가급적 전부 다 패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과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뭐 너무나 뭐 잘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번 학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